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전 세계 이모기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에이펙을 전하는 외신의 시각은 어떤지 다각도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신혜리 뉴스포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에이펙에 4강 정상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경주 국제 미디어 센터의 프레스 등록을 마친 언론인만 몇 명이요? 3천여 명. 네, 아주 달할 뜨거운 정도라고 관심이죠.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정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에이펙 하지만 이게 언제 시작됐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네. 좀 짚어주세요. 자, 에이펙은요,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주변의 지역의 그 국가들이 우리가 경제 협력에 좀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곳이고요. 1989년에 호주 캔버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의 나라의 대표들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에 정상회의로 격상이 됐어요. 업그레이드 네. 되면서 지금의 구조를 갖추게 됐고요. 네.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이렇게 창설 멤버가 12개국인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가 91년, 2005년에도 에이펙을 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025 경주 에이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주 에이펙의 그 외신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지금 네. 분석하고 계세요? 참 우리 입장에선 다소 아쉬웠지만 제가 계속 그 모니터링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보다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외신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네,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3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 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우리 노동자 구금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미 협상이 조금 지연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백악관 기자들의 관심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그리고 과연 러브콜을 잇따라 지금 보내고 있는 트럼프의 그 김정은을 향한 구애가 실현될지 여부가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보다도 미중 쪽에 조금 더 외신은 그 주목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그 말씀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메가 이벤트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 줄줄이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이슈들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을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가 많습니다. 네.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 이렇게 그 조건을 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외환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아주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도 확실히 여러 번 말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서 이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혔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 정보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우를 받았죠. 특히 무궁화 훈장과 해훈장. 그다음에 네. 왕관, 신라 네. 왕관. 지금 미국에서는 노킹스 시위가 한참입니다. 맞아요. 저기 타임스퀘어 그 밑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트럼프는 사실 왕의 그 위치에서 네.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네. 그런 어떤 갈증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외교적 선물이자 제스처로 네. 왕관을 주지 않았습니까? 당장 써보고 싶다고 말할 네, 정도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네.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한미 정상회담 조금 더 이제 짚어볼게요. 관세 협상이 좀 타결되는 게 아니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지금 봐서는 현재 상황으로선 좀 뭔가 극적인 타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방금 또 트럼프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네. 이제 거의 끝났다. 오늘 이제 한미 협상하고 예. 내일은 한주 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뭐 트럼프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익을 챙기는 협상을 하겠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조금 지연되더라도 우리의 실익을 찾겠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그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투자 금액하고 투자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디까지 맞습니다.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고 전해진 거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 지급하라라는 미국의 일관된 주장에 있어서 네. 지금 여러 회의를 통해서 그나마 좀 좁혀진 게 이거를 한 2천억 달러 정도로는 좁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1,500억 달러를 오. 디스카운트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마저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그러면 2천억 달러를 8년에 나눠서 2,250억 달러씩 8년을 하면 지급해라. 2천억 달러가 되는군요. 네, 근데 2천억 달러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거액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150억 달러로 한 뭐 10년에 걸쳐서 내는 그런 방안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낮출 수 있을지는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에이펙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를 여러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긴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좀 맞습니다. 짚어볼까요? 네.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을 통해서 한미 협상이 거의 다 왔다.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만 준비되면 나는 바로 레디고다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연이어서 릴레이 인터뷰를 외신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다른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 지금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는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네.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엔 최소한의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돼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23일 날 어떻게 얘기했냐. 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그 된다라고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입장을 계속 반복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래서 당장 에이펙 때 타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실용 외교라는 게 이번에 어느 정도나 먹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측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도 미국 기자들에게 우리의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결국에 한국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지금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조선 기술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조선 기술에 있어서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방한 때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네. 관심사였는데 네. 아직 그 방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여러 가지들을 좀 얘기를 하면 충분히 실용적인 외교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 중에서 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협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걸 들고 어떤 시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되게 그 시각차가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치 빨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약간 우리나라한테 공을 돌리고 탓을 돌리는 상황인데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한테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이런 행동이 마피아식 갈취라는 그런 언급까지도 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피아식으로 동맹국을 갈취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CNN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 그 보수 성향의 경제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네. 외신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동맹국에게 너무나 그 요구를 많이 하는 이 지금 현재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 금액이 동맹국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지 않냐.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가 미국한테도 이렇게 일본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 금액을 내 마음대로 투자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게 조건부예요. 네. 그 투자금을 받아서 예. 트럼프 마음대로. 근데 그런 전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보수 성향의 경제지마저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겠죠.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애초에 순방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불발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구애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네. 거의 매일 김정은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만나고 싶다.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 원하면 내가 북한으로까지 가겠다. 그리고 일정까지도 하루 더 머물겠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네. 정작 김정은 쪽에서는 푸틴을 만났죠. 네. 얼마 그리고 전에. 뭐 저 전략 소낙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응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또 백악관 기자들 물어보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 원래 수십 년 동안 미사일 발사한 거지 뭐 특별한 거 아니다라면서 네. 나는 기다리겠다. 또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여운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정은은 이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회담은 굉장히 거의 불발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그렇지만 트럼프 임기 내에 반드시 김정을 만나기 위해 엄청 노력을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다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과시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못한 걸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향한 집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계속 밀고 왔던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불발됐죠. 지금까지도 푸틴과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또 다른 업적이 필요한데 그것은 김정은을 만나서 지난번에 하지 못한 그 협상을 하고 싶은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 누구도 개방하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정말 세우고 네, 그것을 네. 자기의 업적으로 남기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어떤 포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외신에서 그런 분석을 지금 싣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외신에서는 이제 이번 그 회동이 사실상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외신도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게도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미국의 유력지가 사설을 냈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이렇게 급하게 만나려고 하지만 김정은이 2019년 때 그 김정은이 아니다. 그 2019년 때는 별로 국제적인 위상이나 경제적으로도 지금 북한이 지금보다는 더 어려웠는데 네. 이 푸틴과 이제 여러 가지 협상과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열병식에도 보면 네. 시진핑 좌우에 트럼프가 아니죠. 푸틴과 김정은이 섰잖아요. 맞아요. 국제적 위상이 2019년대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섣불리 만났다가 오히려 네. 굉장히 미국이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나야 된다라면서 오히려 이번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내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울 텐데요. 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중국의 아주 큰 카드를 계속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옥죄려고 하지만 네. 사실상 지금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트럼프 정권을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지금 막강한 게 뭐냐면 히토류 제재입니다. 맞아요. 반도체든 모든 것이 히토류가 없으면 지금 돌아가지가 않는데 중국이 그걸 제재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만나서 한 게 히토류 관련한 협상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이 히토류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중국이 가진 히토류를 모두 다 일본이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보여주기식이고요. 결국에는 이 히토류 제재를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 예감으로는 제가 그냥 제 예상은 일단 유예를 합니다. 그 관세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되 네. 히토류는 정말 중국이 가진 막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끌 거다. 하지만 중국이 해줄 수 있는 제스처는 대두를 좀 구입해 주는 거. 지금 네. 트럼프가 사실은 뭐 텍사스나 이런 농업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는데 대두 같은 게 중국이 안 사주니까 지금 썩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카드를 굉장히 다시 쓰길 원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두를 사달라고 할 것이고요. 중국은 그 정도는 저는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히토류 제재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많은 외신들도 결국에는 지금 이 전쟁은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쪽의 기자들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뭐 저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까지 좀 업데이트를 봤는데 아직까지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중국과의 회담 이후에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 변화죠. 첫 여성 총리가 맞아요. 탄생이 됐고,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여성 아베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극우 성향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시바 총리와 굉장히 그래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굉장히 따뜻한 기류가 조금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그 첫 메시지를 보면 그 다카이치 첫 메시지는 그래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요. 네. 나는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드라마도 본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걸 네. 보면 그래도 이런 이시바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좀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요. 이번 만남이 첫 만남이지만 그 이시바의 그 따뜻한 기류를 이어갈지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어떤 또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초의 관심사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에이펙 주요 의제 등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뉴스포터의 신혜리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